자, 이번 시간에 그대로 달아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조금 할게요. 러시아 혁명과 소련의 승리에 대해서 좀 할 건데, 혁명 이전의 러시아 상황을 보면요. 산업화가 진행이 되었고, 노동자 계층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닌 등이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정당도 설립이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정당 설립이 되었고, 후진적 정치는 그러나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피해 1호 사건인데요. 늘 전쟁 중에 이제 열세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짜르가 전제 정치를 계속하게 되니까 불만이 고조되게 되고,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가 되니까 이걸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사실상 대량 학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 이후에 니콜라이 2세가 의회의 입법권도 보장을 하고요, 언론, 출판, 집회의 결사의 자유도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만 결국 전제 정치를 또 강화하게 되죠, 오히려. 그래서 결국 이제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3월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3월 혁명이 발생하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 중에 장기간에 이제 물자 부족화로 해서 물가가 급등하게 되고, 또 거듭되는 또 패전으로 사기저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일요일 사건이 이제 너희 전쟁이라면 3월 혁명은 1차 세계대전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그국에는 이제 상트페르부르크, 지금의 상트페르부르크, 그 당시에는 페트로그라드, 그래서 노동자들, 병사들, 소비에트 중심으로 해서 혁명이 발생을 하게 되고, 혁명 정부, 임시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니콜라이 2세는 결국 퇴위를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바로 이제 그 사회주의로 간 게 아니라, 이제 임시 정부를 수립을 해서 잠시 이제 자본주의를,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 정치에서 시장 경제 체제를 갔다가 이후에 이제 소비에트 혁명, 그러니까 즉 공산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임시정부도 전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혁도 계속 실패하니까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가 대립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레닌이 나갔다 들어와요. 들어오고 트로츠키를 중심으로 해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 반대하고 사회주의 지향하면서 임시정부 타도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독일하고는 이제 동맹국가 강화를 맺으면서 브레스트 리토포스크 조약을 맺으면서 결국 빠져나오게 되고요. 사회주의 개혁을 세게 걸게 됩니다. 토지 분배하고 주요 산업의 국유화 추진하고 신문제 폐지하고 식량이나 노동 징발 등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이제 아직 적군하고 백군하고의 이제 내전도 발생을 하고요. 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시 참변도 경험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년에 이제 고민테른을 결성을 해서 국제 공산당 연맹을 조직하게 되고요. 각국의 노동운동과 식민해방운동을 이제 지원해주겠다 하면서 밑에 보면 이제 수많은 이제 공산당들이 나오는 거죠. 그 국제 내닌 학교가 설립이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박헌영이라든지 또 그 베트남의 호치민 같은 사람들 여기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세게 공산주의로 가게 되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는 신경제 정책이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은 22년에 수립이 되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이 소비에트 정부에 수립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스탈린이 나오면서 사실은 레닌이 사망한 이후에 스탈린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사실 스탈린의 뭐라 해야 될까, 독재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을 추진을 하면서 중공업과 농업을 집단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스탈린 자체가 이제 또 너무나도 강력한 독재 정치를 추진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숙청이라든지 공포 정치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게 이제 러시아 혁명이야.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은 몇 차례에 걸쳐서 두 차례 혁명이 있었다.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 일요일 사건하고 3월 혁명, 11월 혁명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음,
갑자기 7번이 나와서 쌤 당황했어요. 이 중국사예요. 지금부터는 좀 중국사. 여기서부터는 중국사. 자, 중국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저번에 한번 했냐면요. 신의 혁명까지 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신의 혁명까지 했고, 신의 혁명 이후에, 왜 이럴까요? 신의 혁명 이후에, 위안스카이로 이제 그 순원이 황제권을 넘겨주고, 위안스카이가 제재운동을 하죠, 제재운동. 그러니까 황제가 내려오는 운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요 위안스카 죽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대량으로 군벌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대량으로 군벌이 발생했다는 건 군벌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세력을 나누어 갖게 되는 거죠. 군벌이 세력을 나누어 뭐가 좀 잘 안 되네요, 그죠? 좀 이해를 해줘요. 많이 힘드네요, 선생님. 왜 이럴까요? 아, 그 제재운동 이후에 군벌이 권력을 좀 쥐게 되는 문제가 조금 있었죠.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중국에서 무슨 운동이 있냐 하면 신문화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교 중심의 전통 문화에 벗어나서 서양 과학의 이제 서양 과학과 민주주의를 수용하자는 운동, 그리고 백화 운동. 중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표기 문자다 보니까 발음하고 쓰는 게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좀 맞추자. 그래서 구어체로 하자. 그리고 천두서고 후수 중도로 이제 신청년 같은 거 잡지도 가동이 되고요. 이때 사회주의도 들어오게 되고요. 학생의식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는 와중에 이제 지금 오사운동이 일어나겠는데 19년이잖아요. 19년이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그러니까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산동 이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본이 21개조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 군벌 위안스카 이후에 나눠줬던 그 군벌이 그걸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 때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동 이권을 일본이 차지한 걸 인정하게 되죠. 또 이거를. 그렇게 되니까 베이징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21개제 요구 철폐와 산둥반도의 이권 반환 등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19년이니까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뭐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3.1운동.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오사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봉건, 반군벌, 반제국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대중정당인 국민당과 공산당이 창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1차 국공합작은, 아까 얘기했죠. 워싱턴 회의에서 이제 그 산둥반도 이권을 갖고 오긴 해요. 하지만 그 불평등조약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불평등조약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 뭐 치안법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워싱턴 회의 불만을 갖게 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소련이 또 약속을 도와준다 하니 거기에 이제 기대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쳐서 이제 반제국주의에 이제 저항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산당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하는 형식으로 연대를 하게 되고요. 군벌 타도 목표로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푸 군관학교 설립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당연히 소련의 지원을 받았었고요. 군사 지원도 받게 됩니다. 요 이제 황푸 군관학교 성립할 때 교장이 누구냐면 장제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순원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요. 530 운동이라는 것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뭐 공산주의자들이 점점점 힘을 키워 나간다라는 거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주로 이제 중국의 주로 북쪽에 이제 군벌이 있으니까 이 군벌을 타로 하러 가는 북벌이 시작이 되고요. 또 이제 장제스는 사실
강력하게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4.12 쿠데타 일으키면서 장제스가 권력을 잡고, 이때 이제 공산주의자들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게 되니까 국공합작도 결렬이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베이징 점령하고 장제스가 북보를 완성하면서 사실상 장제스가 중국을 통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또 뭐가 터져요. 일본이 만주를 쳐도 만주사변이 터지게 돼요. 그리고 요러는 와중에 이제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가 이제 소비에트 임시정부 수립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장제스는 이제 공산당이 계속 토벌 작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이 대대적인 대장정을 떠나게 됩니다. 34년에. 그 시안, 그러니까 장안 쪽으로 이동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사실은 일본과의 갈등이 계속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일본하고 싸워야 되지 공산당하고 싸우면 안 된다 하는 사건이 시안 사건이에요. 구체적인 건 수업 시간에 좀 설명해 줄게요. 시안 사건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다시 국공합작을 해서 우리가 하자 해서 요 시안 사건 얼마 안 있다가 중일전쟁 터지게 되고, 중일전쟁 이후에 2차 국공내전이 터지면서 장기간의 항쟁으로 이제 전개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인도 민족운동은 쌤이 다음에 올려줄게요.